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2부에서도 저와 함께요.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요 리치맵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고종현 전문가님. 예. 네, 오늘 또 강의에 앞서서요. 지난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지난 강의는 이제 투자 고수들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잖아요. 네. 네, 짤막하게. 기억나세요? 정리 좀 해주세요. 제럴드 로브라고 했던 그 투자가. 아, 이름은 기억나죠? 그렇죠.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투자가다라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처음 이제 배워 나갈 때 저의 롤 모델로 좀 삼고 싶었던. 네. 근데 사실 이게 시청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예, 롤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뛰어난 것 같고 네. 예,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제러드 로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약간 좀 일반적인 정석 그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석적인 그런 그 방법이라는 틀을 좀 깨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가치 투자의 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몇몇 네. 있잖아요. 월가에. 근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약간 좀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투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을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러드 로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특징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보통 이제 혜선 씨 같은 경우도 분산 투자라는 게 상당히 좀 올바른 방법인 것 같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잖아요.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냐? 그것은 그 알고 모르고의 차이에 있을 뿐이지 방법이 옳고 틀리다라고 그름은 해서 아니다. 그렇죠. 네. 방법이 틀리다라고 해서 리스크가 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오늘 시간이 조금 남으면 지난 시간에 준비해왔던 나머지 한 명 투자가를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 투자가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월가에서 몇만 % 정도의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중 투자를 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한 바구니에 네. 그렇죠. 격언 아시죠? 예, 계란을 뭐 왜요? 많이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분산 투자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이제 정석 투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소수의 종목을 가지고 네. 내가 그 운영하는 주식 비중의 대부분을 소수의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단기 매매에 그 집중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상 제러드 로브는 이전에 이제 1900년도 초반에 손절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던 사람으로도 참 유명합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수급 그리고 차트 흐름을 상당히 좀 중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알고 계시던 그런 정석적인 매매 방법, 주식 투자의 방법에 좀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뭐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제 성향에 맞는 투자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나는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많이 올리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 방법을 이쪽으로 바꾸십시오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겠죠. 네. 결국에는 이제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장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는 것은 뭐 투자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안에 내 성향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말 그대로 내 성향에 맞는다라는 게 그냥 뭐 내가 매매하기 편한 것이 아니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난주에 좀 해봤었고요. 네. 오늘 강의로 넘어가야 되나요? 네, 그렇죠. 전화번호 안내하셨어요? 혹시? 네, 전화 했나요? 안내했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네. 오늘은 네.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 강의 내용은 그 호가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혜선 씨도 이제 주식을 실제로 사고 팔 때 그 호가창 보시죠? 네. 호가창. 근데 5호가창이 있고 10호가창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10호가창을 그 많이들 보는데 그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특정 A라는 종목의 주식을 사고자 할 때 네. 주문을 넣게 되면 내 물량이 가서 체결이 되거나 밑에 달리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 호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대형사들이나 우량주 같은 경우 이제 시장 동조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사실상 이제 딱 구별을 해놓는 것이 그 구별을 해놓는 기준이 프로그램이 건드리는 종목이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건드리지 않는 종목이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건드리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매수 매도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효과 분석이 사실상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시장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호가상에서의 허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허수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혜선 씨? 아니요. 허수 잔량이라고 해서요. 네. 허수 잔량이라고 해서 매도 호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을 그냥 달아놓는 겁니다. 네. 근데 나는 팔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겠나요? 내가 정말 한 1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A라는 종목 1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이거 오늘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매도 호가에 그냥 달아놔 버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혜선 씨?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달아놓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별주 같은 경우는 그런 허수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의지가 없는 겁니다. 매매를 하고자 하는 체결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물량들이 호가창에 자주 나타나요. 그냥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사실상 호가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만큼 눈 안 떼고 보는 네. 맞습니다. 그 호가창이라는 것을 상당히 좀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호가창이라는 것은 사실상 무비용으로 네.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가는 네. 무비용으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조절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따가 이제 호가창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호가창에 주문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돈 안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규모의 물량이 매도 호가창에 쌓인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멈칫할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반면에 매도를 하고자 하거나 매수를 하고자 하는데 매매를 하고자 하는데 매수 호가창에 대규모 물량이 들어와 버려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으면 안 내려올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냥 빼면 끝이라고요.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흥미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주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호가 분석이라는 것은 현재가 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호가창이죠. 보시면 이게 이제 호가창이죠. 구분해서 보는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이게 호가창이에요. 10호가창이라고 해서 매도 호가에 10개 호가가 있고 매수 호가에 10개 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잔량들도 있고 가격 5원 단위의 가격선, 그렇죠? 각각 잔량들이 있고 물량들이 좀 쌓여 있죠. 그래서 이 호가창을 오늘 분석하는
시간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호가 분석은 심리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종적인 액션을 취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액션이 눈에 이제 가시화가 될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죠? 뭡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지금 현재 매매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될 수 있는, 최종적인 그 심리를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군의 경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이 개입되는 시장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허수에 대한 흐름이나 굳이 이제 호가창을 가지고 개인들의 심리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자주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좀 가끔 가다가 이제 예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60만 원을 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장도 호가를 좀 보여드리면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 호가창에 잔량들을 해봤자 매수 호가창은 10주, 뭐 400주 뭐 이 정도 달려 있잖아요. 근데 매도 호가창은 어떤가요? 다 천단이죠. 2천, 뭐 4천 이렇게 해가지고 잔량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100만 원, 그 당시에는 이제 80만 원 정도였어요. 80만 원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매도 호가창이나 매수 호가창이나 많아봤자 1000주 정도였습니다. 1000주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주 단위는 보통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매수 호가에 100만 주 이상이 한 호가에 달린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의미는 매수 잔량이라는. 그러니까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이 가격에 오면 사겠다라고 해서 단량의 지정가에 주문을 넣어놓은 것이 이제 한 호가에 이제 100만 주가 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거는 정말 대단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에요. 80만 원짜리에 100만 주가 달렸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자금이 체결은 안 됐지만 순간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호가창에. 근데 이후에 이제 알고 보니까 주문 치수다 뭐다 해가지고 얘기들은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호가창을 봤습니다. 호가창을 봐서 80만 원대에 있던 삼성전자의 한 호가 매수 호가창에 100만 주 넘게 쌓여 있는 걸 보면서 보통 주문 실수가 일어나면 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취소 주문을 내면 끝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해명하기를 뭐 주문 실수다 뭐다라는 얘기들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약간은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대형 우량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제 시세 호가창으로 인해서 다른 나 이외의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조절시키기 위한, 압박하기 위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는 좀 힘들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수년 동안 한번 보이지도 않았던 그런 것인데 정말 주문 실수였을 수가 있죠.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시청자분들도 뭐 상한가 랠리를 펼치는 종목군들이나 장중에 두 자릿수의 이제 진폭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호가창에 상당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몇만 주씩 들어왔다 빠졌다, 실제로 막 몇십만 주씩 체결이 됐다,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 강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별 종목을 많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의 상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이 개념을 오늘 꼭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뒤에 이제 할 내용들에 앞서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상대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적인 분석. 단순히 어제는 뭐 몇천 주씩 호가에 달렸던 종목이 오늘은 몇만 주씩 달린다라고 해서, 전일은 몇천 주씩 달리던 호가창이 오늘은 몇만 주씩 달린다라고 해서 이것이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뭐 매수가 호가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래량이 늘고 그 안에서의 이제 그 유통되는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많아질 뿐이지 단순히 이제 매수 호가창에 어제는 천주였는데 오늘은 만주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은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의 상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현재 매수의 총 잔량보다 매도의 총 잔량이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몇천 주였던 게 오늘 몇만 주로 늘어났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수가보다 어느 정도 매도가가 많냐, 매도가보다 어느 정도 매수가가 매수 잔량이 많냐 이것을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가창이라는 것은 사실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문을 넣었다가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체결시킬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주문을 넣었다가도 그냥 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 매도가 사이에 그 총 잔량의 비율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이제 호가창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이 개념을 꼭 가지고 넘어가야 되고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잠시 후에 호가창 보면서 이제 설명해드릴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바로 감이 좀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혜선 씨도 개별주들 좀 빠른 종목군들 매매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실전 매매는 안 해봤고요. 모의 투자인데, 네, 모의 투자. 네, 뭐 테마주들 요즘에 이제 정시 테마주 한창 네네네. 활발하게 움직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 보고 아, 호가창에서 매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모의에서. 네네, 뭔지 투자에서. 알겠어요. 그 모의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시장가가 뭔지는 아시죠? 네, 시장가 주문을 낸다라고 해서 바로 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거래량이 일어나야만 실제로 체결이 되고 모의 투자가 이제 체결이 되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약간 글쎄, 아니 그래도 개념은 알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가와 지정가 차이를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시장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현재 가격,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에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장가 매수가 그렇죠. 그리고 시장가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팔 수 있는 가격에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일시적으로 바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정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가격에 사고 팔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정가죠. 네, 지정가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서 주문을 넣어놨을 경우에는 가격이 와야 사고 가격이 또 와야 팔리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예,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예, 호가 분석은 지금 보시면 그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수의 잔량보다 매도의 잔량이 많은 경우, 매도의 잔량보다 매수의 잔량이 많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잡고 넘어가는데요. 앞에서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매도 호가창과 매수 호가창은 총 잔량이 얼마나 어제보다 증가했나 잠시 전보다 증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수가와 매도 호가의 잔량 자체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의 총잔량은 10만 주인데 매도의 총잔량이 20만 주다라고 했을 때는 두 배가량 많은 거잖아요. 네, 보통 이런 호가창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가는 거고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방향성을 기초로 판단한다. 자, 제가 이제 그 강의 시간에 항상 어떤 내용을 하든 간에 강조를 드리는 것이 정의 짓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의 짓지 말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호가 분석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세요. 제가 만약에 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딱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매도 호가창보다 매수 호가창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라고 결론을 지어버려요. 네, 그러면 호가창을 어떤 종목이든 내일 호가창을 보시겠죠. 얘는 매도 호가창이 많은가 매수 호가창이 많은가 해가지고 매수 호가창이 많은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괜찮은 종목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방향성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리고 오름폭이 있고 오름폭이 있느냐 또는 내림폭이 있느냐 아니면
계속 우행보를 주는 애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호가창 분석은.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방향성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종목이냐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종목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먼저 뒤에 할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제가 이거는 혜선 씨한테 퀴즈를 좀 내려고 했었는데 네. 자, 호가창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호가창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매수 호가입니다. 이게 이제 매도 호가고요. 네. 여기 지금 보면 총 잔량이 나오죠. 이걸 다 합친 게 22,000주예요. 이걸 다 합친 게 8만 주입니다. 네. 매수가에 대기하고 있는 단가를 지정해서 대기하고 있는 매수 잔량이 많잖아요. 네. 이거는 좋은 호가 같아요, 나쁜 호가 같아요? 좀 전에 매수 잔량이 많은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 뭐 후에 상승 흐름을 네. 볼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제가 네. 이제 아까는 그냥 예를 든 거고요. 네. 예, 실제로 일반적으로 종목은 매도 호가에 잔량이 많은 종목이 좋습니다. 예. 자, 보시면요. 이게 이제, 현재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요. 매도 호가에 잔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요. 혜선 씨도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매도 호가에 주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오르길 바랄까요? 주식이 내려가길 바랄까요? 주식이 오르길 바라겠죠. 그렇죠. 아까 방금 전에 보셨듯이 그럼 반대로 네. 매수 호가에 주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네. 말 그대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2만 주와 8만 주였잖아요. 네.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온라인에서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개별주들을 매매를 하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세의 흐름이고 호가의 움직임인데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그 리치맵 사이트의 이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도 호가에 잔량이 많은 경우는 저거 어떻게 사가지고 넘어갈까 못 넘어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혜선 씨한테 지금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네. 호가창에 주문을 저렇게 대량 주문을 내놓은 사람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호가창에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서 저렇게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이 오르길 바라야 되는 사람들인데 정말 내가 팔물량이 많아가지고 매도 호가에 주문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부담 안 되게 조금씩이라도 털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매수 호가에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보셨듯이 8만 주 대 2만 2천 주예요. 3만 주, 12,000주 해가지고 달려있죠. 네. 얘네들은 주식을 사려고 하는 애들인데 저렇게 좀 받쳐놓고 있으면 주식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받쳐놓는 것일까? 정말 이렇게 주식을 많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정말 너무 좋아서 사고 싶다라고 하면 왜 밑에다 받쳐놓고 사겠냐? 위로 올려쓰지.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이해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호가창을 보면서 느끼는 그 심리 상태,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매수 호가에 잔량이 많으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도 호가보다 매수 호가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많게 되면 내려오기 힘들 거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위쪽으로 올려 사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도 호가가 하나 비었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호가가. 그럼 여기다 달아요. 여기는 그쪽으로도 안 답니다.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매도 잔량이 많을 경우에는 내가 사더라도 티도 안 날 텐데 위로 사더라도 티도 안 날 텐데 매도가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정말 큰 돈이 들어와서 이 매도가의 잔량들을 매도가의 잔량들을 잡아먹어야 되고 그러려면
너무 부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가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도가의 주문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정말 저 사람들이 이 대량 주문을 내는 사람은 주식이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일 텐데 저렇게 부담감을 주면서 굳이 매도가의 물량을 지정가에 달아놓고 팔 생각이 정말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좀 잠시 후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가보도록 하고요. 자, 호가 꾸미기는 비용이 소비되지 않는다.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 주문을 넣었다 뺐다 할 때요. 예. 돈이 안 들어요. 수수료도 안 들어요. 체결만 안 되면 그냥 말 그대로 뭐 마우스 클릭하는데 에너지만 소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가 꾸미기라는 것은 매수호가나 매도호가의 잔량을 넣었다 뺐다 할 때 그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활발하게 호가가 움직이면서 그렇죠.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개별주들은 그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좀 압박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내용 중에 급등주의 경우에는 허수 잔량의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허수라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매수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매도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겁니다. 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게 지금 호가창 차트인데 왼쪽에 이제 하이셀이라는 종목의 호가를 보시면 네. 4,340원부터 4,350원 정도까지 세 개의 호가창이 이상하게 몇만 주씩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다른 호가 같은 경우는 해봤자 1000주, 몇백 주예요. 1000주 단위나 몇백 주 단위인데 340원부터 350원까지는 세 호가 사이에 지금 그 물량이 좀 잔량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주문 같은 경우가 이제 허수 매매일 가능성이 높은 잔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을 세 호가에 대량으로 쌓아놓게 되면은 위에서 어차피 그 1000주 단위의 매도 호가 잔량들이 밑으로 내려와봤자 이 가격은 안 깨지겠다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런 호가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매수 잔량들이 빠지는 경우, 취소되면서 빠지는 경우들도 많고 오히려 잡아먹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약간 좀 이게 오늘 강의 내용이 제가 약간 준비를 하기를 그래도 이게 소위 음모론이라고 하는 네. 밝혀지지 않은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드러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쪽으로 좀 빠져요. 그러니까 자전이나 공전이라는 거 좀 들어보셨어요? 호가 안에서 자전이나 공전이라는 거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전이나 공전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A라는 종목을 한 1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호가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10만 주를 매도 호가에 내놓게 되면 완전히 티가 나겠죠. 해봤자 1000주 정도 단위밖에 안 되는데 10만 주가 여기 갑자기 한 호가에 쌓여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티가 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4,360원에 10만 주를 주문을 내놓고 제가 10만 주를 사버려요. 그럼 뭐죠? 보유하고 있는 10만 주를요, 지정해서 뭐 4,370원에 10만 주를 쌓아놔요, 여기다가. 그리고 내가 내 현금 가지고 내 주수를 그냥 사버립니다. 그럼 뭔가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무런 변화가 없죠. 거래량만 늘어나고 네. 호가창에 보이기를 10만 주가 쌓여 있었는데 다른 호가는 1000주 단위밖에 안 되는데 10만 주가 쌓였다가 네. 그걸 또 잡아먹는 애가 나타나요. 그럼 뭐겠어요? 보통 심리 상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3만 주
천주 해가지고 한 7만 주 정도가 돼요. 안 내려올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건 지금 제가 현금을 가지고 매수 주문을 넣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미 1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10만 주 보유하고 있는 10만 주를 매도시키면서 이 잔량을 없애버려요. 그럼 개인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게 깨져버리니까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혜선 씨? 네.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혜선 씨가. 아, 열심히 집중하느냐고요? 네. 네. 그러니까 호가창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매매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공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공전을. 나는 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쌓아놓은 매수 잔량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10만 주를 매도하면서 이게 체결이 됐다라고 해도 보유 주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변화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물론 이 정도의 수수료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전 형태나 공전 형태가 소위 이제 세력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장의 그 종목의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이나 수급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화면을 호가창의 그러한 호가창의 그 상황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심리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겠죠. 매도 호가에 그렇게 많던 매수 잔량이 한순간에 대규모로 나온 매도 출회 물량 때문에 없어진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밑에다 받쳐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안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이걸 나도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급등주의 경우는 허수 잔량의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잘 읽는 사람들은 실제로 아주 이제 초단기 매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1분에서 5분 사이에도 정말 급변하는 종목군들을 초단기 매매라 매수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이제 큰 틀에서 차트를 한번 딱 봐두고 매매 전에 봐두고 호가창만 보면서 매매를 해요. 호가창만. 매수 매도 잔량들, 체결 강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배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매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인데요. 매도 호가 잔량이 많은 경우, 매수 호가 잔량보다 매도 호가 잔량이 많은 경우입니다. 단순히 앞에서 이제 그 하이셀이라는 종목 좀 봤지만 최근에 이슈되는 종목 선거 테마 중에 혜선 씨 아시는 종목 아무거나 있을까요? 오늘 장은 그 문재인 테마주가 네, 문재인 올랐잖아요. 예. 네, 문재인 테마주 우리들 생명과학 그렇죠. 한번 볼까요? 예. 자, 지금 보시면요. 가격 비슷해요. 3,000원, 좀 1,000원 정도 차이 나기는 하는데. 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상대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이셀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해봤자 매도 호가창이 1,000주 단위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매도 호가창에 10,000주 단위가 많죠. 네. 그리고 매수 호가창에는 10만 주 단위의 매수 잔량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별로 비교를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매도 잔량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건 매도 잔량이 많은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매수 잔량이 40만 주가 넘기 때문에 50만 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매수 잔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호가창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참고를 한다면 그리 좋은 호가창은 아닌 거죠, 오늘. 예. 오늘 또 그 우주항공주에서요. 네네. 그 장중에는 강세를 다 보였는데 이 네. 막판에 또 다 빠지더라고요. 그중에서 나로 관련주들. 네네. 그렇죠? 그것도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보면요. 그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잘 가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순간 급등을 하는 종목군들은 네. 매수가창은 거의 없어요. 매수가창이 왜 없겠습니까? 아까 제가 힌트를 드리면 지정가하고 시장가 있잖아요. 네.
매수 호가창이 왜 없겠어요? 잘 올라가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시장가로 매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 이전에 이제 그 수급 분석이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할 때 네.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주식은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기는 하지만 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위쪽으로 안 사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오르는 게 주식입니다. 네. 잘 올라가는 종목은 매수 호가창이 비어져 있다.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비싼 가격으로 계속 사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야 주식은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수 잔량이 밑에 그 매수 잔량이 위쪽 가격대에 쌓아놓고 기다리는 매수 잔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를 하고자 관심 갖는 사람들은 많기는 많으나 가격은 오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안 되는 매수세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러한 매수세들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매도 잔량이 출회되면서 매수 잔량을 잡아먹게 되면, 그리고 이 가격 밑으로 다운이 되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갈 때 저항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물려버리는 거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위쪽으로 올려서 사는 매수세 같은 경우는 그만큼 빠른 매매를 구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이라도 엎어진다 싶으면 그냥 손절매예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비중을 확대하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물려버리잖아요. 이후에 종목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저항 매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아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매도 잔량,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은 이 비율이 중요한 거지, 어떤 종목보다 이게 매도 잔량이 많다라고 해서 매도 잔량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 해당 종목의 매수 잔량 대비, 총 잔량 대비해서 매도 총 잔량이 얼마나 되냐. 그 앞에서 이제 하이셀도 봤잖아요. 2만 주에서 8만 주. 매도 잔량은 2만 주인데 매수 잔량은 8만 주. 4배가량 매수 잔량이 많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우리도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2배가량 매수 잔량이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자, 일반적으로 매도 호가 잔량이 많은 종목이 오히려 양호한 상승 흐름의 호가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수 호가가 매도 호가보다 적다 보니까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 거면 그냥 위쪽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위쪽으로 사야 주가는 오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매도 호가 잔량이 많은 종목이 일반적으로는 양호한 종목이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개인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킨다. 자, 아까 했던 내용이죠. 이게 이제 본강인데요. 호가창에 매도 호가 잔량이 많은 경우, 매도 호가의 잔량이 많은 경우는 보통 이런 우리도 생명과학과 같은 호가창을 보게 되면 이 밑에 매수 잔량이 막 10만 주, 14만 주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네. 내려오더라도 뭐 10만 주 쌓여 있는 이 호가 정도까지는 툭툭 건들겠지, 지지 받겠지라는 생각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그 대규모 잔량이 쌓여 있는 이 호가를 피해서 위쪽으로 매수를 하고자 하거나 매도 호가를 건드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 상태 압박을 위해서 밑에다 이제 잔량들을 대규모로 좀 쌓아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매도 호가 잔량이 많은 종목이 매도 호가의 잔량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는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하고는 반대죠. 엎어서 생각하면 매도 호가의 잔량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못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팔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팔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위쪽에다 대규모 잔량이 달려있는 호가보다도 그 밑에다가 물량을 내놓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매도 호가 잔량이 많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 심리를 느낍니다. 네. 불안 심리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종목군의 경우에는 그만큼 적극적인 매수세가 가담하고 있다라는 것. 자, 일반적으로 양호한 상승 흐름의 호가가 매도 잔량이 많은 호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인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매수호가보다 매도호가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 지정가로 밑에서 기다리는 매수세가 아니라 시장가로 위쪽으로 잡아먹는 매수세가 지금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매수호가는 매도호가보다 적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의 경우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호가가 매수호가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양호하게 전개시키는 호가가 매도호가 잔량이 많은 경우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요. 그럼 좋은 걸까요? 말 그대로 이익 실현 욕구가 강한 거니까 그렇죠. 나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 공매도가 많은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종목군들 보면 호가 보면 참 웃깁니다. 이게 이제 공매도를 약간 좀 해야 되는데요. 공매도에 대해서. 네. 공매도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데 그 주식을 빌려다가 팔아놓고 나중에 가격이 싸지면 갚는다. 이게 공매도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매도라는 것을 매도하는 법규가 따로 있어요. 그냥 내가 순수 매수한 종목을 매도하다시피 그냥 밑에다 매도를 못합니다. 공매도는. 그럼 어떻게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위쪽 호가, 현재가보다 비싼 호가에다가 지정을 해서 달아놓고 팔아야 돼요. 그래야 이익이 되니까. 아니 그게 법규예요. 공매도는 한번 혜선 씨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삼성전자가 하락할 것 같아요. 네. 하락할 것 같은데 하락할 것 같아서 그 모 기관이 A증권사가 삼성전자에 10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어차피 이거 장기 투자할 거니까 내가 이거 잠깐 한 6개월 정도만 쓸게 하고 빌려와요. 100만 주를. 네. 그래서 그 100만 주를 빌려온 100만 주를 삼성전자의 100만 주를 내일장에서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제가 혼자. 네. 근데 밑에다 팔아요. 밑에다 매수호가를 건드리면서 팔게 되면 얘가 이후 전망이 나빠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팔아서 하락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업틱룰이라고 해서요. 현재가보다 공매도 대차 거래를 통해서 빌려온 주식은 무조건 팔 때 시장가로 못 팔아요. 현재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됩니다. 네. 지정을 해서 달아놓고.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매도 강의를 하면서 좀 흥미로운 얘기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A라는 종목이 이후에 대세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 투자하는 기관 투자들한테 A라는 종목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A라는 종목의 주식을 네. 빌려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미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한 30만 주 가지고 있어요. 내가 30만 주 가지고 있는 것은 업틱룰의 제한을 안 받죠. 그쵸? 밑에다 팔 수 있죠. 네. 기관 투자자들한테 빌려온 주식은 업틱룰에 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위쪽에 달아서 팔아야 돼요. 네. 자, 보세요. 내가 가지고 온 30만 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30만 주는 업틱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수가에 그냥 던져 놓습니다. 그럼 가격이 내려가겠죠. 기관한테 빌려온 주식을 매도가에 달아버려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버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또 달아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런 형태, 이와 유사한 형태의 흐름들이 실제로 공매도가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사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좀 볼게요. 네.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로 바뀌었죠. 네. 예. SK 하이닉스인데요. 자, 보세요. 시청자분들. 지금 보면 이 매도가 이 비율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시면
매도 호가 창에 해봤자 지금 만주 단위입니다. 만주 단위. 만주 단위의 잔량들이 있는데 이 만주 단위의 잔량들이 공매도로 이어질 때는요. 지금 22,000원, 21,950원이잖아요. 21,950원에 5,610주가 잡아먹히게 되면 단가가 21,900원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21,950원에 한 20만 주를 달아놓습니다. 그 20만 주 달아놓으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봤자 워낙에 대량 매물이다 보니까 뚫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900원에 팔겠죠. 그럼 이 호가가 또 비워지면 단가가 850원으로 떨어지고 이쪽에 950원에 20만 주 쌓여있던 게 900원으로 내려와 버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로 주가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호가 분석을 이 매도 호가 잔량이 매수 호가 잔량보다 많은 경우에 호가 분석 해석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알맞은 이해하기 쉬운 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보유자들의 이익 실현 욕구가 강한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매도와 같은 특징적인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매도 호가창의 보유 잔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약간의 이제 횡보를 주거나 상승하는 종목의 매도 호가가 잔량이 많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 상승에 유리한 호가창이고 양호한 호가창이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매도 호가창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수 호가가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 호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급이 단단하게 꼬여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반대적인 내용인데요. 네, 매수가 잔량이 많을 때죠. 그렇죠. 매도 호가보다 매수 호가 잔량이 좀 많을 텐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는 약간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앞에서 이제 매도 호가창이 잔량이 많을 때 그때 이제 그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소극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이 어려운 호가. 자, 매도 호가,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상승이 어려운가? 라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예요. 매수 잔량이 많은 거는요, 사실상 주가 상승에 도움이 안 돼요. 매수 잔량이 많은 것보다도 시장가로 위쪽으로 가격을 사주는 사람이 많아야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소극적인 매수세와 적극적인 매수세로 좀 구분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아무리 이렇게 매수가창에 잔량이 많이 쌓여 있어도요, 얘네들은 위쪽으로 살 의지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가격 올라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걸 받아줄 수는 있겠죠. 내려오는 걸 받아줄 수는 있는데 주식이라는 건 바닥 잡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거 아니죠. 네. 올라가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호가창이 많은 경우, 매수호가에 매수호가 잔량이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지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수가 있어도 주가의 상승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개인의 기대 심리가 가중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예요. 일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종목을 이끄는 것이 개인이라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개인이라는 주체는 주식이 하락할 때 받는 주체고 주식이 상승할 때 파는 주체죠. 그러니까 매수 잔량이 많을 때는 그만큼 개인들이 지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잔량들을 쌓거나 밑에다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자, 단기 매매를 하고자 하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 잔량이 많으면 위쪽에다 사버려요. 그냥 물량은 계속 떨어지는데. 네? 그래서 그만큼 개인들의 기대 심리는 가중된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호가라는 거죠. 네. 매수 호가가 많은 것은. 상승 종목군의 경우에는 룰리목 패턴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자, 이거는 아주 양호한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올라가요. 주식이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주식이 강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하루 이틀간이나 며칠간 이제 숨고르기를 주잖아요. 숨고르기나 눌림목을 주잖아요. 소폭의 가격 조정을 수반하면서. 그런 흐름상에서 호가창이 매수 호가창이 매도 호가창보다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오늘 이거 배웠다라고 해서 호가만 보고 그 매매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거래량 보시라고 했죠. 거래 수반이 상승 구간에서의 거래량보다 눌림목이나 숨고르기 상에서의 거래량이 극히 미미한 상태에서 매수가가 많다라고 하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매수가가 많다라는 것은 파는 사람도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수 대기 잔량이 많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안 땡기더라도 종목 튀어버리면 따라붙을 수 있는 애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상승 종목일 때, 상승 주고 나서 쉴 때 이러한 매수가 잔량이 매도가 잔량보다 많은 형태가 나타나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하락 종목군의 경우에는 매수세 부재로 인한 하락의 연속이다. 자, 이것도 참, 이거는 그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하고 약간 좀 뒤집어서 보셔야 됩니다. 종목이 하락을 하는데 매수가의 잔량이 많아요. 매수가의 잔량이 많은데도 종목이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만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매수가의 잔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갖다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거죠, 이거는. 예. 네. 오늘 강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예, 일단은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니콜라스 다비스는 지난 시간에 좀 준비를 해왔던 투자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오늘도 결국에는 못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호가 분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 니콜라스 다비스에 대한 강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꼭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도 배워보고요.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